지난 15일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양국 군인들이 몽둥이와 돌을 들고 난투극을 벌인 끝에 인도군은 20명이 사망을 했고 중국군에서도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5년 만에 유혈 충돌이 발생한 이후 양국이 국경 지역에 군사 전력을 배치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 이렇게 갈등을 빚는 원인은 무엇인지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 맡고 계시는 김찬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찬완입니다. 네, 제가 국경이라고는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국경이라고 하니까 국경인도 국경 아닌 곳이잖아요, 거기가.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인도나 중국 이걸 실질 통제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 통제선. 예,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거죠. 인터내셔널 네. 보더가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거기 지금 이제 유혈 충돌을 일으킨 이 지역, 요번에 일으킨 이 지역이 이제 갈완 계곡이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갈완 계곡. 네. 예.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이게 시청자들께서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건데 인도를 보시면 인도 지도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북서쪽에 카시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시미르. 그렇죠. 네. 예, 카시미르를 기점으로 이제 북동쪽이고 인도 쪽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티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남쪽으로. 네. 그래서 티벳의 서남쪽, 그러니까 티벳의 서남쪽과 카시미르의 이제 북동쪽 이제 접경하는 지역 히말라야 고산지대가 이제 갈완 계곡이 있습니다. 아하. 그게 한 해발 한 4,500m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계곡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고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곳이 갈완 계곡. 예, 평소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지명이죠. 네, 근데 그 지역을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사실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뭐 국경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산맥이나 강이나 뭐 이런 거를 따라서 많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사실 좀 애매한 것이 이제 서로가 이제 한쪽은 여기를 이제 보고 우리가 국경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무슨 우리가 언제 거기다 국경이라고 합의해줬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이제 거기가 그래서 마찰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마찰이 뭐 하루 이틀 뭐 시기 아니고요. 가깝게는 2017년에도 마찰이 있었고. 그때 돌 던지고 싸웠던 그거죠? 그게? 예, 그때도 그렇고 지난해도 작년에도 마찰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인도와 이제 중국이 이제 실질 통제선이 이제 한 뭐 거의 한 4,000km 정도, 3,000km 한 3,500km 정도 되는데 3,488km인데 그 전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에 또 부탄 지역에 도클람 지역에 그 한참 닭 모양 예 맞습니다. 예. 닭의 목이라고 치킨 렉이라는 바로 그 쪽에 거기서 한 꽤 오랫동안 2달 이상을 거기서 대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독립이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계속 분쟁이 있어가지고 인도와 중국 간의 그 국경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거죠.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서로가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은 인도가 잘못했다 그러고 인도는 이제 중국 군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서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누가 잘했나 참 판단하기가 불분명하죠.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실질 통계선 그 지역을 중국이 넘어와 가지고 처음에 텐트를 이제 군용 텐트를 이제 하나 쳤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 군인들이 이제 텐트를 철거하고 기존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때 이제 중국이 이제 거부해가지고 난투기 벌였다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인도 장교 한 명이 그 가양계로 아래로 떨어졌다고. 떨어졌죠. 맞습니다. 계곡이 굉장히 가파른 곳인데 아마 거기서 밀치고 쭉 하다가 이제 떨어졌겠죠. 그럼 이제 자기 이제 장교가 떨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격앙돼가지고 아마 몸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이제 이루어지면 투석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오히려 실질 통제선을 위반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가 그 지역을 거의 한 10년 전부터 그 지역에 한 10km 후방 쪽에 도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또 이제 그 도로에서 실질 통신과 이어지는 또 도로를 건설하는 데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쪽하고 뭐 가까운 쪽에 도로를 건설하지 않았는데 어떻든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그걸 이제 멈추려고 하고 있고 인도는 계속해서 이건 내 땅이니까 실질 통신 안에 들어온 인도의 불명한 인도 영토니까 나는 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
하면서 마찰을 하다가 이제 중국이 그쪽에 이제 텐트를 전설하면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죠. 그 도로를 건설하는 게 왜 그렇게 중국 입장에선 껄끄러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제 시아친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아친이라는 네. 지역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인도 영토였는데 1962년 이제 양국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약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인도가 대패를 했죠. 예. 그때 그렇죠. 예, 인도가 승리한 전쟁은 있나요? 근데 인도가 승리한 전쟁이라면 팍상 하여튼 다 승리했죠. 얼마 전에는 한 작년이었나요? 그때는 파키스탄한테 그때 이제 작년이었죠. 네. 작년 2019년 초에 이제 팍상 군용기가 이제 인도에 오고 인도 군용기 가서 인도 군용 전투기가 이제 추락되는 격추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네. 예. 어쨌든 네, 그래서요. 예. 어떻든 뭐 그래가지고 그 가랑교에서 이제 양측에 이제 계속하면서 인도 입장에서는 거기 이제 도로를 건설했는데 중국 입장은 그쪽에 시아친이 있다 보니까 시아친인데 그 시아친이 어느 곳이냐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티벳과 이제 티벳 자치구하고 이제 위구르가 있는 신정 지구와 자치구하고 얘기만 들어도 벌써 민감해요. 네, 그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역입니다. 그쪽이 이제 중국이 1951년부터 57년까지 도로를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인도는 그게 자기 땅으로 알고 있었고 인도는 도로 건설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중에 62년에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떻든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그쪽이 이제 민감한 지역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약한 고리 지역이죠. 그곳을 이제 인도가 도로를 건설하고 그쪽에 조그만 이제 비행장이 하나 있어요. 인도 측의 비행장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도로 건설에 대해서. 그렇군요. 제가 어느 책에서 한번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걸 넘어가자마자 사실은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티벳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끝없는 이제 몽골까지 이어지는 벌판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가 뚫리게 되면은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그게 지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특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지만 중국의 이제 219번 도로가 티벳에서 신장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잘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이 굉장히 민감하고 미국에서 인권 문제에서 굉장히 비난하는 그쪽엔 또 독립도 이루어지고 독립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물론 티벳 자체도 좀 뭐 달라이라마는 인도에 인도에 여전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기 가장 쉬운 곳이 그쪽 지역이고 그리고 원래 그 지역이 또 인도 입장에서 자기 땅이라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민감한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국경 분쟁,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좀 오래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를 조금 좀 알아봤으면 싶어서요. 그 국경 분쟁의 역사를 보면 길게는 1865년까지 가고. 19세기까지. 19세기 이제 중후반부터 이제 시작되고 그때는 이제 청나라였겠죠 중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 아직 청나라에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된 상태였고. 인도는 이제 영국 식민 지배였고. 이제 그 지역이 또 히말라야 산맥이 지금처럼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존슨 라인이라고 이제 합의를 했던 존슨 라인이라고 합의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받아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맥도날드 또 라인이라고 또 이제 맥도날드요? 맥도날드 라인이라고 이제 그때 이제 맥도날드가 이제 인도의 이제 의무 관리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하고 인도 또 이 동부 쪽에는 이제 맥마운 라인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맥마운 맥마운이 혹시? 맞습니다. 그 저기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인도 외무부 장관이었고 그 당시. 그래서 사고 많이 치고 다니셨네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뭐 인도 입장에서는 사고 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맥마운 선언이 있잖아요.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그 오스만 제국에 있던 아랍 부족들한테 그 맥마운인가요?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러세요? 맥마운인지 그러니까 인도의 지금 외무부 장관을 그때 영국 식민지 때 했던 그분이 이제 인도의 그때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1914년도. 맞을 거예요. 1916년, 17년 그때니까 맥마운. 그러겠네요. 1차 대전. 어쨌든 그래서 동쪽에는 부탄에서 인도 동북 쪽은 맥마운 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서부 쪽에서는 카시미르부터 지금 네팔까지 이쪽 이어진을 존슨, 맥도날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니네가 이제 식민지일 때 영국이 그어놓은 거고, 우리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인도가 뭐 정부가 있거나 국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합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뭐 이런 거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참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가 뭐 인도뿐만이 아니고 저 아랍의 중동의 많은 국경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영국이 참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전혀 신사스럽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유해올 충돌이 일어난 이 지역 여기 이제 뭐 군사를 배치를 한다 얘기를 하고 원래 여기가 화기는 그러니까는 뭐 총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거 들어보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1996년하고 2005년경에 인도와 중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자꾸 이제 충돌이 벌어지니까 국경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순찰만 그래야만 우발적인 사태로 해서 뭐 국지적인 대한 전쟁이 이제 방지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인도 측에서 보니까는 뭐 투석전이 이래가지고 20명이나 죽으니까 이제 인도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군도 그렇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 해당 지휘관의 판단하에 이제 무기를 쓸 수 있다. 뭐 자위권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인도가 좀 바꾼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전쟁이 있을 수도 있나요? 그 지역에서 국지전 같이? 뭐 아니다 할 수는 없겠죠.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똑같은 이제 몸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투석전이 일 경우 만약 이제 인도에서 이제 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럼 이제 우발적인 뭐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쪽에 계속 저희 병력을 이제 증파시키고 있고 또 훈련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양국 다 그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것을 뭐 특히 외무부나 인도 국방부는 어떻게 하면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인도 라닥 지역에서 지금 회담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차 군수 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할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인도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중국이 지금 텐트 그 친 지역에 계속해서 군수 용품을 좀 증파시키고 있고 거기에 또 계속 다른 뭐 시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원 인출은 물러나라.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모르겠어요. 물러날 당장은 안 물러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치는 이제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총기를 쓰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냐면은 이제 두 국가 모두 사실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는 이제 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이고 중국이야 뭐 공식적으로 가진 국가이고 물론 뭐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핵무기를 가진 국가 둘이 붙는다 그러면은 왠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양국이 뭐 핵전쟁이나 이렇게 전면전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기도 과야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전쟁할 상황도 아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중국이야말로 지금 전 세계 공공이익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와 전쟁에서 뭐 이익 볼 게 크게 없죠. 근데 국내적으로 또 어려우면은 사실 이 양쪽 국가 뭐 정부 둘 다 뭐 시진핑 정권도 그렇고 모디 총리 정권도 그렇고 좀 민족주의 성향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정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라든지 또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여파가 있고 하면은 또 민족주의 성향을 많이 가진 정권들이 하는 방법은 또 외부에 그거를 돌리는. 그러니까 이제 인도도 지금 은근히 그 정부에서 반중 정서, 반중 감정을 좀 부추긴다는 그런 뭐 얘기 있거든요. 그럼 모디 총리 스스로가 자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자립이라는 용어를 이제 왜냐하면 중국의 인도와 중국 간의 무역 거래를 보면은 약 500억 불의 무역 적자가 납니다. 인도 측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인도가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60조가 넘는 거죠. 60조가 넘는 거대한 시장이니까. 인도 입장에서 그 무역 적자를 지금 현상으로 줄일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워낙 이제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서 중국 상품을 좀 덜 쓰게 이렇게도 좀 부추기고. 네. 그다음에 또 인도가 굉장히 지금 실업률이 좀 안 좋아요. 그 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안 좋았는데 최근에 더 안 좋죠. 거의 한 24%가 육박했거든요. 네. 아이고. 24%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젊은 계층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예부로 돌리려는 측면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돌려가지고 뭐 국지전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뭐 경제적으로 근데 또 많이 얽혀 있어서 예. 중국하고 인도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인도가 이제 500불에 적자를 낸 이유는 네. 인도의 제조업이 약하다 보니까 예전에 공산품.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모디 총리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14년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네. 메이크 인디아 정치를 했는데 한 2년 동안 잘 나갔어요. 네. 2년 동안 잘 나가는데 그 2년 후부터는 이제 2016년 말부터는 실제로 메이크 인디아에 호응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기대만큼 그렇게 제조업 기관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네. 또 기대만큼 그 제조업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2019년에 이제 2기 정권을 했는데 재선에 성공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존의 이제 슬로건의 정치 메이크 인디아가 이제 안 먹히니까 네네. 이제 농민들이나 서민들이라는 정책을 이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부적으로 하여튼 인도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인도가 그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가 있는 네.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인도의 어떤 외교적인 그 노선을 보면은 약간 이제 비동맹은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그 어떤 국가하고도 이렇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 예. 속을 좀 알기가 힘든 그런 국가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뭘 믿고 인도 태평양에 인도가 주축으로 들어가 있지? 막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는 차이나 팩트 중국 요소 때문에 인도 태평양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지금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네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스리랑카의 한바토르, 그러니까 팍산의 과타르, 그 저기 항구를 이제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언제든지 전시에 이제 군함이 이제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자기를 포위하는 형국이 되는 거죠. 네. 인도양과 벵골만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걸 흔히 뭐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의 진주 목걸이. 거기 플러스 이제 중국이 이제 1대1로 전략하면 팍산에 엄청난 돈을 쏘면서 팍산에서 북과 서를 잇는 이제 에너지 수송로와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곧바로 팍산을 통해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네팔이 있으면 네팔. 네네. 네, 네팔은 철저하게 인도 우정 국가였는데 이제 히말라야산이 가로막기 때문에 내륙 국가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네팔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바로 그 요인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최근에 지금 또 네팔과 인도가 지금 국경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네. 오랫동안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그 국경 분쟁이 중국이 부추겨가지고 했다고 인도는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그러니까 보니까 형성을 보면은. 중국이 인도를 에워싸는 모양이에요. 에워싸는 모양이니까 이걸 이제 끊기 위해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부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인도가 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네네. 항해 자유 여기에다가 인도는 이제 인클루시브 포용적인. 그러니까 중국을 배척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지 않고 중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네네. 속으로는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중국 에워싸기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 3국이 벵골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네. 해양 군사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인도가 무기를 굉장히 많이 사는 국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러시아한테 사요. 러시아한테도 전통적으로 인도는 네. 냉전 기간 때는 러시아의 거의 80%를 러시아에 네. 들어왔죠. 아하. 냉전 이후부터 이제 다변하는데 특히 2000년 들어오면서 인도가 다변화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나팔 이제 좀 네. 가지고 이번에 뭐 중국이 갈등 때문에 지금 인도가 지금 프랑스의 나팔을 빨리 조기에 좀 이양해라. 그래서
원래는 한 뭐 30대까지 사기로 했는데 네. 지금 한 6대 정도로 빨리 좀 이양해라.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방공 미사일 그 시스템 S-400을 원래는 내년에 2021년 말에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것도 조기에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지금 인도가 전 세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무기 시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렇군요. 모디 총리가 들어서면서 강한 인도를 꿈꾸고 있거든요. 인도의 가능 잠재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인도의 잠재력은 가장 중요한 건 인구죠. 인구. 네, 중국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 G2로 떠오르는 것은 일단 인구가 있고 그 인구를 배경으로 성장의 중국가 있는 것처럼 지금 성장의 인도를 이제 바탕으로 강한 인도가 되기 때문에 2025년 아무리 늦어도 2030년에 이제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잠재력인 거죠. 그렇군요. 중국은 벌써 이제 고령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도는 인구가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문제 관련해서 뭐 인도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김찬환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